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2015학년도 1학기 후보관리로 프리메라 발표를 맡은 육지물고기조의 장태성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상황 분석으로 시작을 해서 자사의 분석, 그리고 그 문제를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의 목표와 골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인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저희의 전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실 건데요. 자연주의 상황은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이 계속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걸칠 때 12.2%를 성장할 정도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이는 화장품 시장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의 경쟁도 커졌습니다. 거의 4년간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면서 큰 기업도 많아졌고 새로운 기업도 등장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쟁사들이 다양한 차별화 노력을 했습니다. 키엘의 경우에는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약국을 강조하는 것이나 코슈모 스틱 그런 것처럼 차별화를 했고, 이니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상해성이라는 것을 제주도로 가져오면서 지역적으로 좀 더 관련성이 깊은 그런 차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메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차별화 노력을 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점은 브랜드 컨셉, 차별화 포인트였는데요. 바라라는 포인트는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제품에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레트로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좋은 컨셉이라고 저희는 브랜드 스토리,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의 이야기는 정말 효과적이었을까요? 저희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설문자 292명 중에 74.2%가 프리메라의 브랜드 컨셉이나 브랜드 스토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설문에서는 친근하지 않다, 5점 촉도에서 1.2점을 말한 소비자들이 61.1%가 친근하지 않다, 그리고 55.8%가 개성이 없다는 등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리메라는 기업 철학상 무분별한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CSR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CSR을 통해서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의 태도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한 논문을 통해서 CSR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CSR은 적합성, 일관성, 활동 지지로 좋은 CSR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적합성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존 활동과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브랜드는 그럴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일관성의 경우에는 계속 앞에서 했던 것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활동 지지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친숙한가, 이건 무슨 일이지? 내가 알아들어야 되나? 라는 것이나 자아의 중요한 이슈거나 개인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소비자 판단했을 때 높은 것들을 활동을 지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프리메라의 4가지 활동, CSR 활동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4가지 중에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캠페인이 없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츠러브의 경우에는 활동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라는 자무이라는 지역까지 가면서 소비자들이 자무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활동 지지가 낮다고 판단을 했고, 청춘 그리고 힘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게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생태 습지가 들어서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메라의 문제점을 이렇게 3가지로 정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프리메라의 차별점인 바라 에너지의 스토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를 에너지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리메라에 대한 태도 영상, 차별점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프리메라 CSR 자체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목표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브랜드 컨셉인 바라 에너지를 주요 타겟인 20대 여성에게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바탕으로 CSR을 진행하여 20대들이 프리메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자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20대 여성들이 저희 고객으로서 반응을 할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될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대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난, 대학내일의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는 20대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외모, 몸매 같은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취업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요, 당신에게 취업을 통한 스트레스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20대 여성의 9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의 절반 정도가 정말 취업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난을 의제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활동지지와 적합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여성은 취업난이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타겟과 가장 친숙하고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활동지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 이런 일을 했어야 돼, 고마워요, 프리메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적합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셉 자체가 인문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소재고, 발화의 가능성, 당신의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위로를 진행을 하면, 그래, 바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적합성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당신이 CSR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던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CSR 활동에 참여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T테스트를 한 결과 제품을 사용해본 집단이 작품을 사용해보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태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럽다, 자연 친화적이다, 신뢰가 간다, 품질이 좋다, 친근하다라는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두 태도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 이렇게 조합을 하면 CSR과 제품 취향을 결합을 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전략을 개괄적으로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5년 하반기를 통해서 프리메라의 차별점, 바라의 컨셉을 20대 여성에게 인지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 CSR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이어질 CSR에서 참여할 수 있게 기대가 되도록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차에서 준비한 것은 SNS 심리 테스트, 기대해도 좋아입니다. 다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카카오 스토리에서 카카오 그룹을 내면서 모임에서 나는 어떤 캐릭터라는 심리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해보고 야, 너 이거 해봐, 너 이거 해봐 하면서 흉폭한 고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관련성이 높은 그런 건데요. 저희는 이거를 가져와서 프리메라의 이 성분표에서 바라 성분들 19가지 바라 원료들을 이용해서 당신은 어떤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씨앗입니다, 당신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약간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사회에서 나는 많이 참는 역할이다, 체크,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나온 분은 힘든 일에 묵묵히 잘 견디는 성격과 일치하는 어성초라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나오면 씨앗을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잡아서 흙에 놓으면 이렇게 피고, 피해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파우치를, 뒤에서 말씀드린 파우치를 받을 수 있는 칸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자폭탄의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서 가장 씨앗이 먼저 핀 어성초 씨앗과 당신은 같습니다.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 희망이 되는 소중한 당신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막 하면서 뒤에 이렇게 그거를 주소를 입력하면 이후에 파우치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어성초 씨앗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려져 있고 로고와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 이것의 기대 효과는 계속 사람들이 파우치를 계속 쓰면서 프리메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고 바라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흥미로운 소재인 심리 테스트 이용해서 참여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이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럴 영상 제목을 당신의 가능성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지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라 에너지가 인문학적으로 해석돼서 2차에서 잘 이해될 수 있고 적합성이 높게 판단되기 위해 준비한 건데요. 시약과 20대는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희가 만든 발화 영상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행 방안이 이렇게 됩니다. 그 프리메라의 강한 고객인 어머니의 대상으로 이렇게 취준생 따님이 계신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죠. 섭외를 해서 가짜 이런 취업 면접 작전을 짜라 이런 거기에 이렇게 가짜 이벤트에 초청을 해서 연사로 어머님이 딱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방향을 하고 그 따님은 울고 계시고 이렇게 딱 찍고 울고 계시고 그래서 그 따님의 사진을 보여주고 너가 정말 가능성 있고 난 널 믿어왔고 널 응원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고 또한 이후에 올 발화라는 컨셉트가 인문학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드디어 2016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CSR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효과적인 태도, 인문학적 가치를 강화해서 2차 CSR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거를 2차를 나에게 기대라는 걸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기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힘들 땐 나에게 기대. 그래서 프리메라가 기대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너의 미래를 기대해. 여기서 기대죠. 기대해. 그래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20대에게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벤트와 이후에 오는 재능기부 캠페인을 추가를 했는데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는 취업생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 강남, 신촌에 오프라인 공간에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강연을 듣고 상담을 하고 오프라인 이벤트를 받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고민 화분 응원 씨앗입니다.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 화분에다가 내 고민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새 너무 힘들고 남친이 뭐 하는데 뭐 취업은 안 되고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이 이순간의 경험이랑 화이팅하고 이렇게 씨앗으로 적은 젖을 꽂아서 화분에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심리적인 수혜자와 기부자 모두가 심리적인 위로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샘플과 함께 프리메라의 화분을 발송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계속 노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리 상담 부스 씨앗들의 대나무 숲인데요. 취업 스트레스가 크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쉽고 앞에서 우울증이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사분들을 모셔서 그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서 고민을 털어놓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완화해드리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 추가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나무와 새싹의 만남. 그래서 이렇게 나무 멘토 세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자기 분야별로 정말 성공하시고 명망 높으신 분들을 모셔서 새싹들에게 너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왔고 너의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 기대해라. 기대해도 좋다. 나에게 기대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미디어 노출이 적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새싹들에게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신촌 강남 방화문이라는 하강가가 많은 취준생들이 많은 곳을 정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제도와 알베르스테어 드림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기대 에디션인데요. 이렇게 기대 에디션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2000년 미라클 시드 에센스가 저희가 얘기하려는 바라 이미지가 가장 잘 맞는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를 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쓰면서 기부를 했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봤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또한 수익을 기반으로 다음에 오는 재능 기부 캠페인 나에게 기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재능 기부 캠페인은 나에게 기대인데요. 취준생 3명이 모여가지고 모교를 방문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취준생들이 가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그거를 통해서 꿈을 얻고 진로에 대한 상담을 듣고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 소비자 타겟 시대 취준생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이 사람들이 나도 정말 과거에 가능성이 넘쳐났던 과거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응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부자랑 수혜자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부하고 땡이 아닌 기부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수혜자가 기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모두 감정적인 위로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친숙한 활동이지인데요. 관련성이 높은 의제이기 때문에 많은 동아리들도 하고 있고 20대 여성들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활동 지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문제 해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차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봤는데요. 공채 시즌에 맞춰서 이게 너희들은 괜찮아,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이럴 영상을 1차에서 제작을 하고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2차 때는 저희가 일관성을 지속하기 위해 원래 캠페인을 해왔던 그때의 그 시즌에 맞춰서 오프라인 이벤트와 재능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는 활동비와 매체비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활동비는 1억 9천만 원이 있고 매체비로는 이런 20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 네이버, 유튜브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체비를 제외할 경우 매체비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유동성이 있다는 게 저희의 프로젝트의 강점이고요. 지금까지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프리메라도 씨앗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대에게 기댈 수 있는 힘을 달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싱그러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생각하고요. 4개월 동안 저희가 너무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